녹화기 때문에 욕설 금지. 자, 여러분들 문학책 펴보세요. 저번 주에 했던 거 다 풀겠습니다. 자, 손이도 이제 풀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81쪽에 194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이제 쭉 볼게요.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 답 체크하고 하세요. 194번은 3번, 195번은 2번입니다. 196번은 5번, 197번은 4번, 198번은 5번입니다. 199번은 요거는 시에 찾았을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마지막 두행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요겁니다. 200번은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타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맞죠? 타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만약 그렇게 안 적혀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번 또 화자의 정서가 변한 구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서는 만약 하나만 적으면 뭐다? 그 3년에 있는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 여기서 나타내는 정서 뭡니까? 화자의 어떤 고독감을 얘기하겠죠. 고독감.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 200번 꽃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가, 저번 주에 배웠던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이 두 작품의 마지막 년에는 자신과 타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 두 연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봤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 눈치채겠지만 이게 편집이 잘못돼갖고 이게 뭔가 편집이 잘못돼갖고 203번에 답이 있습니다. 맞지? 보세요. 꽃은 상호 신뢰와 203번 문제 보세요. 꽃은 상호 신뢰와 상호 소통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하여 라디오는 자신의 편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202번 답입니다. 답이 이게 맞죠? 인쇄돼 버렸어요. 눈치채는 사람 있나? 그래서 203번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라디오 같이 사랑을 걸 수 있다면 작가가 꽃을 패러디한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는 뭡니까? 요거는 뭐다? 요건 저겁니까? 203번 문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현대 사회의 이기적 상황, 편의적 상황이라는 말도 있죠. 을 비판하기 위해서죠. 저번 주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장정일 시인의 작품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존재와 관계의 어떤 본질을 이런 것이다 라고 맞죠. 김춘수 시인이 그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시로 표현했다면 장정일 시인은 뭡니까? 그걸 비슷하게 쓴 척하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풍자 비판하면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하수분까지 다 부르고 한 번에 지원하겠습니다. 204번 문제 87쪽에 204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205번 또 5번이고요. 206번은 4번입니다. 207번 3번이고요. 208번 5번입니다. 209번 4번이고요. 210번 5번입니다. 211번은 5번이고요. 212번은 흰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213번 이 작품이 특정한 상황을 풍자한 것이라면 그 정치적 상황과 또 위에 등장인물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지금 쓰면서 얘기할게요. 우선은 어떤 상황인가? 정치적 상황은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그 당시 작품이 있을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자 알아먹겠지? 안보 정책 상황을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촌장과 파수꾼다가 중심 인물 아닙니까? 촌장은 반공 논리. 저번 주에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반공 논리는 뭡니까? 공산주의에 대해 반한 논리죠.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북한에 대한 어떤 맞죠? 논리로서 뭐다? 진실을 왜곡하는 독재 권력을 상징하죠. 촌장 맞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북한과 맞죠? 분단 관계 있고 또 휴전 상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험은 항상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 북한의 위협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의 혼란을 국민들을 맞죠? 그러니까 호도시켜서 자신의 어떤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수꾼단은 어떤 겁니까? 파수꾼단은 이 체제의 현실을 파악했죠. 맞지? 거짓이구나. 파악했으나 하지만 뭡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권력의 논리를 수용하는 나약한 어느 계층, 지식인 계층이라고 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일단 적어주세요. 이건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됐나? 214번 넘어가서 210 조금이구나. 214번은 3번, 215번도 3번입니다. 216번 1번이고요. 217번 1번입니다. 218번 1번입니다. 219번 3번입니다. 220번 4번이고요. 221번 5번입니다. 222번은 일대와 흰구름의 대변 이미지. 우선 기본적으로 거짓과 진실. 또 하나는 일대는 어떤 전쟁, 파괴 이미지고 흰구름은 평화 이미지다. 이렇게 전쟁과 평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안보적 현실을 적용시킨다면. 223번 이 작품과 관련하여 보기의 시에서 하늘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 보기를 보세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되어 있죠. 하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늘을 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없다고 합니까? 이건 없다는 얘기죠. 서의적 표현으로서.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았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릿속 덮은 쇠 항아리. 그러면 여기서는 먹구름과 쇠 항아리가 하늘을 하늘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먹구름과 쇠 항아리가 진실을 덮는 어떤 거짓이고 맞죠? 하늘이 진실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늘의 의미는 진실. 그러니까 파수꾼의 흰 구름과 맞죠? 유사한 의미라고 쓰겠죠. 자, 224번은요. 이 글의 촌장은 해설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의 상징적 의미를 20장에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번 주 수업 때 이런 거 말했죠. 뭐냐면 여기서 촌장 맞아, 이게 연극이잖아, 맞지? 희곡 연극이니까 촌장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처음에는 뭐냐면 그겁니다. 해설자, 그러니까 무대 한 켠에 서서 이 마을의 상황을 이렇게 관객들한테 설명해 준 역할입니다. 하다가 뭐냐면 이제 촌장이 처음 등장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해설하다가 촌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자가 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촌장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뭐 배우 한 명 아끼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러니까 해설자가 촌장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해설자는 관객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죠. 촌장은 권력자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촌장이 권력자면 이 해설자는 뭐겠습니까? 대중들,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고? 언론. 그렇지, 언론. 그럼 뭡니까 이것은? 근데 그 촌장을 그
해설자를 촌장이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독재 권력 사회에서는 권력이 무엇까지 언론까지 장악하는 그런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권력이 언론까지 장악했던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권력이 언론까지 장악했던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뭐 6, 7, 80년대까지는 보도 지침이 있었고 그 1987 영어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신문 뉴스 같은 것들도 뭔가 이렇게 그 지침이 안 맞겠으면 역시 불이익을 당했죠. 225번 당대 정치 상황 관련 지윤이가 우화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우화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다? 사실은 어떤 특정 동화가 연상되죠. 뭐지? 이거 비슷한 스토리 동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게 있잖아. 지금 뭐고 양치기와 뭐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는 그 소년 이야기 있죠. 그거와 물론 뭐 이게 뭐 맞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죠, 맞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정치 현실을 맞죠?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이걸 동화 형식으로 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이거 진짜 뭡니까? 북한 얘기하고 막 뭐 당시 대통령 누구고 박 대통령 얘기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시계가 뭡니까? 225번은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해 통치되던 시대 상황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화적 기법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서술을 했다면 당연히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 힘들겠죠. 나와도 금방 없어지겠지. 뭐 작가가 뭐 쫄아서 그랬다는 건 둘째치고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 없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쓰면 뭡니까? 좀 애매하잖아. 이거 이 촌장 이거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저 진짜 동화 썼는데 이렇게 해주잖아, 맞지?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번호만 얘기해주세요.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없나? 내가 나도 다 이거 풀어보고 하는데 나도 이게 별표 친거 없네 보니까 어저께 썼습니까? 요거 198번에 여러분들 198번에 5번 198번에 5번 선택지 보세요. 이거든요. A B C D 이거든요. 이거 이런 위에 이가 없죠? 89쪽이겠죠. 아니 198번 보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이가 없네? 맞지? A, B, C, D까지밖에 없잖아. 나처럼 그러니까 가는 나시의 표현이다. 나시의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 맞죠? 꽃이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처럼 뭐뭐 하고 뭐뭐 싶다와 같은 원망 형태의 어조를 활용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효과적으로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지만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거 틀린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 될 수 있다. 요거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고 뭐다. 아까도 했지만 잘못된 어떤 사랑의 형태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원망이 맞죠, 여러분들. 이 원망이 원망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알죠? 한자가 나죠,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원자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맞나? 이게 원망한 원자입니다. 알죠? 여기 원망하다 할 때 원자고 요 원자는 뭡니까? 이거는 소원할 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원하고 망자는 그러니까 원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알죠? 혹시나 이 원망 보고 원망의 정설을 생각할까봐 이거는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이번 문제들이니까 맞죠?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죠, 맞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질문을 없으면 짜낼 수는 없고, 한번 오늘 공부합시다. 치워줘. 자, 여러분들 93쪽 보세요. 자, 처음 볼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작품입니다. 산유화. 이 작품도 역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과 좀 비슷합니다. 작품 성격이 뭔가 어떤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김소월 씨는 알다시피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진달래꽃 또 뭐 있노? 가는 길 우리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작품은 운율적인 측면 봤을 때 민요조의 삼음보 율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속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노? 뭐냐? 이 작품은 봤을 때 삼음보의 민요조 율도를 취하는 거 같나? 그건 너의 생각입니다. 뭐 다 정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OX. 이 작품은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을 취하고 있다. OX. O 순전 찍은 거가. 판단해야지 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시도 이 작품이 민요조 삼음보 율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차피 말로 하기엔 근본적이게 볼까? 삼보라는 게 뭡니까? 세 개의 음보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삼보라는 게 뭔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으면 삼보입니까? 우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삼보가. 삼음보에 운율이 있다, 율곡이 있다고 해서 뭐냐면 이 삼보가 시에 전체적으로 반복돼야 됩니다. 반복이 있어야 맞죠? 뭔가 운율, 그러니까 모든 시의 운율적인 요소는 반복이에요. 그냥 이거 한 개만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뒤에는 4개의 음보가 있고 그 다음 또 2개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음보가 없는 거, 이건 음보에 율곡이 없는 거죠, 맞죠? 운율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음보는 자 음보부터 해봐. 음보는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보통 이렇게 시어 읽는 끈에 읽는 단위가 음보고요. 그러니까 한 음보는 이렇게 시어 읽을 때 그 하나의 단위죠. 근데 그것이 각 시행에 일정한 수로 반복되면 그게 음보의 음보율이 있는 겁니다. 만약 3개면 3음보고 4개면 4음보죠. 우리말 시는 3음보, 4음보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음보율이 있다면 알겠습니까? 뭐 2음보, 5음보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3 아니면 4입니다. 근데 3음보는 민요조 율격과 율격을 취하고 있다. 이것과 맞죠? 같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왜냐면 민요가 3음보가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4음보는 보통 뭐냐? 시조나 가사와 같은 지배층, 양반이 처음 창작하기 시작한 관련된 사음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음보는 서민의 어떤 노래 많고 4음보는 양반, 지배층의 어떤 그런 작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소월 씨는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음보 따지면 이거는 한 행을 기준으로 죠. 한 행에 몇 개의 음보가 있느냐로 따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김소월 씨는 그렇게 그냥 먼저 3음보, 4음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단조롭게 느껴져서 이걸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꼭 환행에 이렇게 3음보 맞춰서 해야 돼? 이러면 너무 시행이 맞죠? 일정하고 단순하니까 이게 좀 시적 어떤 변화가 너무 없다. 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음보를 밑으로 내놓고 가죠. 이렇게 맞죠? 요건 예를 들어서 2, 1, 3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까지가 3음보입니다. 그 다음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음보, 한 개의 음보에서 맞죠. 그렇게 해서 3음보를 이렇게 맞죠. 두 행을 쪼개놨죠. 이런 식으로 김소월 씨는 3음보를 이렇게 재배치한다. 그래서 이것도 3음보의 일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내용 봅시다. 제목도 산유한데 산과 꽃이라는 맞죠? 두 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부터 뭐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돼서 뭡니까? 결국은 꽃이 핀다는 얘기죠. 1년은. 자, 1년부터 얘기하면 자, 산유와 1년. 그러니까 이 우선 꽃이라는 존재는 맞죠. 하나의 말 그대로 존재고, 그리고 산이라는 이 공간은 이 꽃이 피는 공간이죠. 그래서 존재가 맞죠. 생성하고 또 나중에 또 소멸하겠죠. 하는 공간이 그런 상징적 공간입니다. 알죠? 그래서 1년은 그 존재의 어떤 탄생과 생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이 피네라는 시어가 반복되면서 이 피네가 뭐다? 이게 어떤 존재의 생성 혹은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갈봄 여름 없을 때 이 갈이 뭐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봄, 여름인데 잠깐만 이 갈이 가을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어를 이게 추격시키면 아니면 되게 늘리는 맞죠? 이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직접 확인하는 거죠. 왜 했겠습니까? 그냥 가을, 봄, 여름 없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소월 시인의 판단에 요거는 가을을 가을로 해서 한 글자를 줄이는 것이 여기 맞죠? 운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이런 어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가을 봄 해도 똑같은데 가을 봄 여름 없이도 어차피 이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어떤 뭐고 이렇게 글자 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거는 그런 형식적인 운율적인 어떤 고려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적인 의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연을 보겠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그러니까 1년은 존재의 어떤 생성을 얘기했다면 그 생성된 존재가 뭐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고 서술하고 있죠, 맞죠? 이 시에서는 이연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중요한 시어 두 개 있죠. 저만치하고 혼자서겠죠. 맞잖아. 혼자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생성된 존재는 모두 다 어떻다? 혼자서라는 이 시어에서 연상되는 건 뭡니까? 모든 존재는 어떻다? 고독하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존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김소월 씨는 이렇게 태어나고 탄생한 존재는 모두 다 고독하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태어나면 기본 부모님이 있고 또 형제도 있고 더 잘하면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왜 고독합니까? 이러면 김춘수 시인의 꽃은 뭐다?
우리는 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자 하죠. 여기는 고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죠? 고독하잖아. 특히 여러분들 지금 나이 때 사춘기 이제 사춘기라고 여러분 사춘기 같은 지났죠? 그건 요즘 사춘기 아이가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독하죠, 맞죠? 고독한다는 것도 의견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저만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노? 이런 겁니다. 존재는 고독한데 이 저만치라는 시어는 또 뭐가 연상되죠? 존재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저만치. 그러면 이 존재 저만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하자와의 관계죠, 맞죠? 이 시에도 하자가 있잖아. 이 시는 하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죠, 맞지? 하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에서 그렇지 나라는 대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는 끝까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는 하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시. 어디 보면 하자가 맞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 그다음 하자가 없는 거 아니죠, 맞죠? 시가 있다는 건 하자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는 하자의 존재가 그렇게 맞죠? 크게 드러나지 않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 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하자를 조금 더 중시한다면 화자와 맞죠? 이 꽃과의 거리를 얘기하는구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는 만약 화자를 덜 중요하게 보자면 이건 이 저만치는 뭐와 뭐 사이가 되겠습니까? 이 각각 꽃들 사이가 되겠죠. 꽃이 편대. 그러니까 이거는 꽃들 사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각자 꽃 각자 저만치 피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3년을 보시면요, 이제 꽃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화자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죠. 뭡니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아내. 그러니까 이 새는 뭡니까?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데 그런데 울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작은 새, 꽃이 좋아서 산에 사지만 우는 작은 새, 어디가 죠? 잠깐만.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요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요 새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역시 이것도 화자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고려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면 뭡니까? 만약 화자와 연관지으면 이 새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새가 울고 있으면 이건 뭐다? 감정이입을 많이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꽃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슬픈 거야. 자기도 고독하고.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새를 통해서 감정이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새는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뭡니까? 감정이입이 대상일 수도 있겠죠.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자의 어떤 외로운 처지를, 맞지? 새라는 감정이입의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금 이 저만치나 요 새에 대한 해석을 1번으로 한다면 화자의 존재도 맞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맞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2번은 뭡니까? 아니다, 화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가 뭡니까? 그냥 그러면 새는 뭡니까? 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고독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새나 꽃이나 어차피 그런 하나의 자연물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그냥 새나 꽃이나 새는 그냥 하나의 자연물로서 각자 고독하죠. 맞죠? 새는 근데 꽃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떤 본질적인 고독 때문에 그냥 각자 저만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은 뭡니까? 존재의 어떤 본질적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뭡니까?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일 범죄도 없이 꽃이 지네. 1년과 맞지? 흡사하죠. 단지 뭐다? 피내가 뭐다 바뀌었노? 지네 바뀌었지.
그러면 피뇌가 존재의 생성이라면 지는 뭐겠습니까? 존재의 뭐가 갖고 소멸 어때? 소멸 존재의 소멸이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에서 얘기하는 거 알겠지만 삼음복 맞죠? 의 민요조 율곡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1년과 사연이 어떠합니까? 그렇지,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구성이죠. 피네 치네 빼고는 같습니다. 여러분 2, 3년도 뭔가 좀 2, 3년도 이 형태를 잘 보세요. 뭐 느껴진 게 없나? 2, 3년 2년, 3년을 보세요. 2년과 3년을 보면 뭐 어떻게 느껴진 게 없습니까? 2년의 끝에가 길고 3년은 처음에 길죠. 그래서 나머지 짧지. 그러니까 만약 2년과 3년을 딱 여기 중간에 딱 그 뭐고 그 뭐하지 거기 딱 이 찍어서 이런 거 뭐하나? 데칼코가 오 마마무 맞지? 마마무 너는 이거 몰라? 예. 마마무 댓글 보면 알고 맞지? 마마무 아무도 모르나? 마마무 알지? 예. 댓글 보면 있잖아 노래 중에 너는 알지? 모르겠어. 뭐 마마무도 옛날 가수야. 마마무가 오늘 10주년 가던데 옛날 가수인가? 아 역시 너무 점점 세차가 느껴지는데. 이지로가 맞죠. 마마무가 한때 나 완전 알렸는데 이주국만 해도 몇 개인데 이 정도인가? 토니 최근 좋아하는 가수 누군데? 저요? 저 구하지 말고 얘기해야 된다. 한국 가수요? 오 미국 가수도 있나? 아, 그게 아니고. 누구? 너무 대답이 너무 늦게 하면 너 이게 혹시 민감해지네. 딱히 좋아하는 가수는 없어. 맞나? 참 난 여자 가수 엠믹스. 뭐 꼭 이런 말 있죠. 니 딸이 왜 좋아하냐 이런 맞죠? 네가 왜? 제니 온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니. 소연은 원래 안 좋아했다. 소연이 나 YG 쪽 별로 안 좋아하거든. YG 쪽은 뭔가 맞죠? YG 쪽은 똑같아. 표현부터 지금 뭐고 다들 그 제니 있는데 뭐고 블랙핑크. 너희가 똑같아요. 뭐 맘맘맘맘 하고 그다음 빰빰빰빰빰빰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뭐 비하도 옷이 팬 있는 거 아이가? 근데 좋아하는 옷이 뭘요? 아니 그래서 뭐 얘기하나 데카코마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2, 3년은 뭐다? 2, 3년은 의 대칭적인 구성이다. 대칭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김소월 씨는 물론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운율적인 요소가 있다. 주제 다시 한번 적읍시다. 주제. 이 시의 주제는 뭐냐? 정리한 김에 생성과 소멸에 그냥 뭐 태어나고 죽는다고 끝이 이거 아니죠. 맞죠? 왜냐하면 1년과 4년이 먼저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순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맞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 또 뭐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생성과 소멸 사이에서 뭐다? 존재는 어떻다?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이렇게 주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도 역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 봅시다. 95쪽을 보시면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이미 한 번쯤은 다 맞지, 여러분들? 배웠나? 송민고. 이건 사실 어디 보면 만약 이걸 지금 처음 보는 거면 이게 이게 수업이 아주 힘들어지죠. 안 그렇다고 뭐 처음 보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니고
송민구. 여러분들 우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이 정철. 여러분들 이제 고전 이런 시가를 배울 때 맞지?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향가는 신라 시대, 고려가요는 고려 시대, 시조는 조선 시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사가 이제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시조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사라는 것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때 어떤 느꼈던 분노 뭐 있다는 게 다 있냐? 왜냐면 시조는 딱 세 줄인데 가사는 어떤? 그러니까 시조는 3장 6구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가사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냥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음보로서 그냥 쭉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가사는 여러분들 운문이냐 산문이냐 이것도 사실은 쉽사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운문이죠. 왜냐하면 사음보 6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은 뭡니까? 산문이죠. 송민곡을 해보면 좀 가사 좀 짧은 거예요. 전문이 이게 다 전문 다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긴 가사는요 정말 깁니다. 책 한 권 분량의 가사도 있습니다. 쭉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사는 어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가장 좀 난감한 그런 갈래죠. 그리고 만약 뭐 예를 들면 뭐죠 수능 모의고사 하는데 처음 보는 가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가사는 다른 고전 시가보다는 훨씬 더 맞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시간 들여서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 운문을 볼 때 그럼 짧으면 좋으냐? 사실 짧으면 여러분들 그럼 단서가 그만큼 없는 거니까 사실 긴 시가 좋아요. 좋긴. 그러니까 너무 가사 만나면 무슨 태도를 뭐냐면 시를 보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석 안 되는 부분은 건너뛰세요. 알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작품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보면 됩니다.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그걸 만났을 때 얘기고 이것도 얘기지만 연기교재에 가사도 있는 가사 보면 됩니다. 알죠? 어차피 연기되기 때문에 가사는. 자 정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처음 만나는 가사가 정철의 정철님 작품이죠. 정철의 3대 가사가 있지. 네. 상무 얘기해봐라. 이민고, 삼인고, 예. 관동별. 그 세 편은 다 배웠나? 예. 다 알고 있나? 옛날 초등학교 때. 아니. 그러니까 정철 이분이 그 세 편의 가사를 남겼고 그 세 편의 가사인데 우리 구역에서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동물국이 가장 맞죠? 가장 짜증나지. 관동물국 배운 적 있나? 관동물국을 배운 경험 있어 손 봐라. 없나? 배웠다며 상호. 네. 사실 관동물국은 선생님 때는 국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였습니다. 국정이 뭔지 알죠? 의미는 뭔지 알죠? 전국에 모두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때 근데 이 관동물국이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배울 때 정말 정말 지옥이었죠. 다 학생들 다 자고 앞에 선생님은 땀뻘 흘리면서 수업하고 맞죠. 왜냐면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런 선생님 고등학교 때가 맞죠. 97, 6, 7년도 이럴 때거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지금 학원 수업에서 몇 단계 다 하는 게다 적으면서. 그러니까 수업 그게 좀 깁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관동물국은 거의 맞죠. 교과서에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송민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좀 그나마 좀 짧고 좀 뭐랄까나 조금 내용적으로도 보면 왜냐면 이게 어떤 특징이 우선 자 그래서 정철은 이렇게 세 가지 가사가 있습니다. 관동물국은요 정철이 관동지방 지금의 어디냐면요 대관령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관동이 그럼 어디입니까? 강원도. 그럼 강원도에 맞죠. 강원도와 일부 지금 북한 황해도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 관동 지방의 관찰사 요즘에 도지사죠. 관찰사로 부임해서 거기서 업무를 일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관동 지방에 뭐가 있다? 관동 8경이 있습니다. 요즘 근데 어디 가도 다 무슨 몇 경이 다 있지. 심지어 대구도 있죠. 대구도 뭐냐? 꿈이지만
대구 신미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관광 상품으로서. 그래서 관동 팔정을 돌아보고 지은 기인가사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뭐냐면 잠깐 정철이 관직에서 내려와서 좀 뭐 이렇게 뭐고 지방에 은거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 창평지방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임금의 곁에서 떠났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그리움을 적은 그런 두 편의 가사가 있어. 처음 지은 게 뭐다? 그러니까 사미인국이죠. 사가 뭡니까? 이 사자재. 여기 맞죠? 생각할 사자고. 이 미인은 뭡니까? 미인이죠. 미인 누구예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는 맞죠? 여성 화자가 님을 그려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뭡니까? 작품 바깥에서는 정철 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인곡을 지었고 그 뒤에 뭡니까? 또 한 번 더 지은 게 뭡니까? 속미인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인곡의 속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 더 지은 거죠. 속미인곡. 그래서 이 두 편이 지금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뭐 문학이나 국어 교과서 많이 실려 있고 맞죠? 여러분도 아마 이번 작년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 배운 적이 있을 것이고 두 편 중에 하나는 맞지? 아니면 이번 이제 문학 교과서에서 맞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삼인곡은 화자 당연하지만 한 명의 화자가 마치 이렇게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건데 속민곡은 형식이 달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맞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명의 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의 여인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서 이 정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민곡은 우선 요거부터 여기 위에 필기하세요. 우선 이건 뭡니까? 가사이자 또 뭐다? 이런 말 쓰죠. 이런 거 들어봤나? 충신연주지사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 들어봤지? 우선 들어봤나? 네. 완전 처음 듣나?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주 임금 연 무슨 연자? 사랑하다 연애하다 열자인데 그리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충신 연주지사.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이거는 신하가 임금을 모시다가 맞죠? 임금과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보통 두 가지 아닙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는 유배 갔을 때 맞지? 또 하나 뭡니까? 발령? 딴데 발령? 아니면 뭐 그렇지 뭐 그럼 아니면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나이 먹어서 이제 은퇴했을 때 맞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간직을 해서 물러나서 고향에 갔을 때 그때도 맞죠? 그런데 임금님은 잘 계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니까 하나의 뭡니까? 어떤 문학 작품의 어떤 하나의 그 가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인데 근데 뭡니까? 근데 다행히 뭐냐면 이거는 두 여인이지만 한 하자가 거의 모든 얘기를 하고 맞죠. 한 명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두 여인이니까 어떤 교재는 뭐 감여, 을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여인, 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죠? 몰랐고 난 감여가 더 좋은데 왠지 좀 맞죠? 국어 느낌 감여, 을려 왜? 감여, 갑돌이, 갑술이 같이. 그래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 감여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몇 시고? 9시. 아니 실컷 됐지. 8시. 저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저이고 그러니까 이 감녀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난 겁니다. 저각시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녀가 을려를 본 것이 천상백옥경이야. 천상이 뭡니까? 하늘 위.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옥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도가에서 맞죠?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백옥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뭐냐면 선녀야, 알죠? 그런 설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니는 원래 하늘나라 백옥경에서 있던 선녀인데,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니까 구분하세요. 이게 이 부분은 감녀, 맞죠? 감녀 부분이고 감녀의 질문이죠. 질문. 그러니까 이거는 을려가 그걸 묻는 거니까 을려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있죠. 이렇게 방금 읽었던 세 줄. 요거니까 을려를 발견한 감녀가 당신은 원래 백옥경에 있던 선녀인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녀가 을려를 만난 것은 지상입니다, 그렇죠? 천상이 아니고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상에서 누구를 보러 이렇게 가냐 이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알죠? 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백옥경이라는 이 시어는요, 다시 얘기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죠. 이 작품은 옥황상제가 천상세계인데, 근데 뭡니까? 작품 바깥에 봤을 때 이 백옥경이 어디겠습니까? 임금이 계신, 맞죠? 임금 있는 한양입니다. 한양. 그러니까 천상백옥경은 한양에 있는 그 임금이 계신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뭡니까? 그 한양 궁궐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전라남도 지방에 지금 응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 신세를 이 을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죠, 을려가 중심하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감녀는요 딱 3번 얘기합니다.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아주 짧게, 그다음 끝에 한 번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을려의 원맨쇼입니다. 그래서 을려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을려의 답변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을려의 답변. 자, 을려는 뭐 가지고 보세요. 어와 내여이고, 당신이군요. 너구나.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그러니까 얼굴은 여기서 모습, 내 모습과 이 거동은 태도가, 자, 님 괴함직 한가마는, 자, 이거 이 여러분들 여기서 괴다라는, 맞죠? 이 동사를 많이 썼죠. 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괴다. 사랑하다, 맞죠? 몇 번, 한 두 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모습과 이 태도가 님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랑함직하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고 화자는 을려는 자신이 없어요. 을려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님께서 사랑할 만한가 할 만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어쩐지 날 보시고 내도다 너기실세. 이거 뭡니까? 내도다가 뭡니까? 너로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화자는 맞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만 님께서 맞죠? 화자를 보고 네가 나의 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로구나가 뭐냐면까? 너로구나가 뭐냐면까? 네가 나의 짝은 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님께서 을려를 화자를 뭡니까? 자신의 짝으로 맞죠? 이렇게 삼으신 거죠. 내로다 여기 실세, 뭐뭐 니을세, 이거 뭡니까? 중세 국어에서 뭐뭐 임으로, 맞죠? 원인을 의미하는 연결어미죠. 그래서 다시 하면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심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님이 먼저 나를 찍었기 때문에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뭔가 딴 생각을 하지 않대, 그죠? 님께서 나를 맞죠?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도 님의 마음을 믿고, 맞죠? 다른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래야 곁에야 어자나이 굳었던 니. 이거 좀 외교가 맞죠? 이래는 뭐냐면요. 지금 보고 있죠? 이래는 응성입니다. 응성. 여기 그 적어주세요. 이래야 할 때 이래는 응성이고,
교태를 집도 쓰면 알죠. 교태를 부린다 맞죠? 비싼 말 뭐 있습니까? 교태를 부린다. 내가 지금 교태를 부린 게 예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맞죠? 나도 하면 안 될 게 있지. 애교를 부린 거죠. 애교 맞지? 그러니까 음성을 부리고 애교를 부려서 어자러이, 그러니까 어지럽게 지나치게 굳었던지는 이거는 맞죠? 굴었다 이거죠. 굳었던지. 이거는 화자가 을려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음성을 부리고 애교를 부려서 지나치게 굳었던지. 그래서 뭡니까?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달하신고. 그러니까 나를 반기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졌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 이건 들어볼게요. 내와 어찌 달라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뭡니까? 님의 태도가 맞죠? 변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도 했지만 네가 나의 짝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미 태도가 변했습니다. 근데 뭐가 내가 너무 애교를 많이 부렸나? 내가 너무 응석을 부렸나? 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응석과 애교를 부려서 그랬는지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니가 앉아 대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님의 태도가 바뀌어서 화자가 맞죠? 생각이 바뀌었죠. 고민했겠지.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살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나의 죄다. 맞죠?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가 뭡니까? 매가 뭐고? 아니요. 산같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냐.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허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죄이기 때문에. 설워 풀토해니 서러워서 풀어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탓이다. 조물 뭡니까? 조물주의 탓이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탓이 뭡니까? 운명이라고 운명.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방금까지가 보면 우선은 여기서 우선 내 몸에 지은 죄라고 그러죠. 이거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자책과 어떤 체념의 태도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조물의 탓이다. 이것도 있죠. 조물의 탓이로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물주를 탓하는 조물주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운명이다. 운명. 이렇게 이것도 운명이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화자와 을려와 님의 관계가 다시 변화한 것은 맞죠? 뭐다? 화자 자신의 태도 문제와 플러스 운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님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님한테 맞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님한테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죠. 내 잘못이고 운명이다.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 뭡니까? 이 작품 안에서는 님의 태도가 변한 거지만 이 작품 바깥에 뭡니까? 정철이 맞죠? 정철에게 임금의 태도가 변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다? 정철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임금을 맞지? 아무리 어떤 잘못이어도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하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조선시대는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실제 임금이 잘못해도 뭡니까? 임금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신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을의 답변이고 을의 답변은 뭡니까? 임의 태도가 변한 것은 내 잘못이다 얘기죠. 맞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오버했어 그런 거죠. 자, 감리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 감리의 말 근이가 읽어보자. 시작. 그런 생각만. 그리고 그까지입니다. 그게 감리의 짧은 대사입니다. 뜻은 뭐겠노? 근이야. 근란 생각마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지 맞죠. 오 잘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감녀의 위로죠 맞죠. 마치 뭐다 여러분도 많이 맞지. 친한 친구가 연인하고 헤어져서 이별했다. 그래서 막 근데 그 친구가 맞죠 미성년자가 술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콜라 마시면서 맞죠. 콜라 사이다 마시면서 내가 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그랬다 하면 뭡니까? 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이죠 맞죠. 야 너무 을려야 너무 그렇게 너네 탓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감정 한마디 하고 그다음 다시 을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무슨 그러니까 맺혔다. 어디에 맺혔다? 한이 맺혔다. 가슴이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을려의 하소연이 있어야 됩니다. 을려의 하소연. 자, 을려의 하소연 봅시다. 님을 매체이시죠.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뭡니까? 아까 했지만 천상백옥경에서 님을 모셨지. 그러니까 님을 모신 적이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 물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물 같은 얼굴은 여기서 얼굴은 여러분들 있지만 지금은 얼굴이 맞죠. 요 신체 부 여기만 얘기하지만 옛날 얼굴은 뭡니까? 어떤 모습, 몸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은 연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몸. 그러니까 원래 님은 좀 이렇게 좀 연약하다 이거죠. 원래 좀 몸이 연약하신데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몸을 내가 모실 때 내가 잘 챙겼는데 지금은 내가 맞죠 챙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죠. 그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맨날일고 이렇게 맞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걱정합니다. 춘한 고열 뭡니까 여러분들? 봄의 추위와 고열 뭡니까? 높은 연지제 그러니까 여름의 더위입니다.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그다음 봄눈 났으니까 이제 뭐라고는 뒤에는 추일 동춘이죠 맞지? 추일 동춘 뭡니까? 가을 추자제 동 겨울 동춘 그러니까 일천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날 일자와 하늘 추자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가을과 겨울의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 겨울의 날씨는 누가 모시는가? 왜냐면 지금은 하자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계절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님의 걱정을 마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죽조반 조속매 이거 뭐냐? 죽조반은요 죽이제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요. 응? 아닌데 여러분들 예. 아침에. 옛날 양반들은요 억수 일찍을 합니다. 거의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뭐 한다? 뭐 하겠노? 죽 먹어요. 그건 니지. 공부하죠 공부.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야 맞죠? 글 공부합니다. 근데 배고프지 않았지 체중이 일어나면 맞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죠. 하인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모시던 양반이 하면서 이제 나 일났다 표시 한번 내주고 이제 글 읽어. 하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하인이 뭐고 부르지? 대감님 주방 그릇 올리 값쇼? 하면 뭡니까? 들라 하면 뭡니까? 그러면 죽을 딱 주고.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입니다. 알겠죠? 어때 상황 좋았죠 방금? 전생에 하인이었나? 무슨 막 입에 특징 많네. 그다음 조석매 조가 뭐고? 아침 조자 석은 저녁.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는 여러분들 산이 아닙니다. 이건 밥입니다. 아침 저녁 밥. 그러니까 그건 뭔가 먹을 것을 맞지. 잘 드시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 먹는 죽과 또 아침 저녁 밥은 내와 같이 세신한가 옛날과 같이 세다는 걸 잡수시는가 이 뜻입니다. 잡수시는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죠 이렇게 남을 걱정할 때 이렇게 맞죠. 우선 음식 걱정할 때 밥 잘 먹는가. 그다음 또 뭐 걱정합니까? 보통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가. 맞죠. 불면증 없이 잘 주무시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부분은 다 뭡니까? 어떤 임에 대한 염려죠. 지금은 곁에 없으니까 이렇게 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려에 맺힌 건 뭡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별한 게 억울하다 이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임을 걱정하는 마음 맺힌 겁니다. 순종적인 여인. 그래서 뭐다 이 걱정이 여러분들 맞죠? 누군가 걱정하다가 걱정 뭡니까? 알고 싶죠.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맞죠? 이별하고 난 뒤에 아 이제 이별했으니까 뭐 헤어졌으니까 이제 뭐 남이다. 제가 뭡니까 한 세 달 지나면 맞죠? 잘 지내는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시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인스타 들어가잖아, 맞죠? 인스타 들어가서 원래는 방송 끊었는데 맞죠? 요즘 인스타 들어가면 다 이게 알려지지? 맞죠, 여러분들? 스토리 보면 알려지죠. 쌤 인스타 하는지 안 해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인스타 보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제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이제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이제 맞죠? 님의 소식을 알고 싶다 이거죠, 맞죠? 하자가 오늘 또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일까?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고 내일은 사람 어떤 이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혹시나 님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올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님의 소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자 이제 화자가 이동합니다. 알죠? 이 시는가 이 작품 후반부는 화자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잡거니 밀거니 처음 어디 갑니까? 높은 매 표시해서 화자가 이동한 곳은 높은 매입니다. 산에 올라갔어. 산에. 이건 상징적 행동이 맞죠. 사실 뭐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맞지? 화자가 이 님이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산을 가면 맞죠? 멀리 볼 수 있고 맞지? 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뭘 봅니까? 일월을 보러 가는 거죠. 일월 해와 달을 보러 갑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갔지? 근데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 껴있고 안개가 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산했는데 정상 올라갔는데 구름 안개 있으면 어떻노? 잠깐만 맞죠?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 된 거죠. 왜? 원래 산에 올라가면 왜 올라갑니까? 정상에.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인데 이 하주도 뭐다? 여기 그 뒤에 보세요. 산천이 어두워졌지. 그래서 일월을 어찌 보며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간 것은 일월을 보기 위해서인데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못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일월은요 보통 옛날 고전의 문화 작품에서 달과 해와 달 혹은 별 같은 거는 뭘 상징합니까? 해나 달이나 별은 하늘에 떠 있어서 사람들이 맞죠? 높이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고 또 달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뭡니까? 보통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 근데 지금 화자가 맞죠? 높은 매에 올라가서 맞죠? 매에 올라가서 화자. 너무 높이 갔구나. 더 낮게. 그래서 근데 뭡니까? 요 올라가는데 소리가 뭡니까? 구름과 안개가 껴 있죠, 맞죠? 그래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과 안개는 뭐다? 화자와 일월 사이,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품 안에서는 장애물이지만 작품 밖에서 뭡니까? 이 어떤 간신 보통 아니면 정적 그러니까 그 뭐고 정철도 이렇게 지방으로 응가게 된 게 뭐 자기가 쉬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맞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맞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맞죠? 당을 나눠서 맞죠? 무슨 당 무슨 당에서 막 맞죠? 극한 대립하고 있잖아.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임금이 또 임금말 다 들어야지 그때도 그게 뭡니까? 사회 같은 데 보면 맞죠? 거기도 싸우죠, 맞지? 당이 있습니다. 노론, 소론도 있고 또 있노? 정당 정치를 하잖아. 정적이 뭐냐? 정치적인 적이죠. 그래서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화자는 을려는 일월을 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 감기 때문에 못 봤다. 이겁니다, 맞죠? 가리고 있다. 그래서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냐. 바로 가까운 지척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죠. 높은 데서 이제 어디 갑니까? 물가로 물가 물가에서 물가 물가
이번 물가로 갑니다. 뭐 강이나 강가에 갔다 이거죠.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보다. 물가에 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맞죠? 조금이라도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백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뭡니까 이게 또 왜 또 비싼 게 있죠? 여기 비싼 거 바람과 물결이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점이고 어둥정은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람과 물결이 또 뭡니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모두 다 장애물이자 간신이나 정적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 배를 막죠. 바람과 물결 치니까 배가 못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네 소재가 어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실패했죠. 그래서 보세요. 사공은 그러니까 바람 물결 치니까 뱃사공도 다 뭡니까? 일찍 집에 갔지?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맞죠? 그러니까 사공 없는 빈 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배는요 뭐다? 빈배. 이 빈배는 그거는 객관적 상관입니다. 객관적 상관입. 이게 뭐죠? 객상이 뭡니까? 객관적 상관은 이거 뭐라고 얘기했노? 그래서 근이 지금 얘기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네. 저는 까먹었어요. 예.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면 지금 쉰다. 맞아. 누가 빨리 한번 도전해봐라. 상호, 네가 멋지게 할 수 있지 않나? 아니요. 그냥 안 쉬고는 계속 연시까지 합니다. 아마. 어때? 네. 그래. 내가 쉬고 싶은데. 객관적 상관물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객관 상관물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다 이거죠. 뭐하고? 화자의 정서나 처지하고 맞지?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소재 사물을 통해서 맞죠?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물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보통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감정이입이 있죠. 두 번째는 대조하는 겁니다. 맞죠? 대조적인 어떤 화자와 대조되는 사물을 가지고 와서 화자의 처지를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빈배는 뭐죠? 빈배는 이게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은 아까 감정이입은 이걸 보면 감정이입을 했는데 감정이입은요 화자의 어떤 정서와 동일시됩니다. 방금 아까 제목이 생각난다. 산유화에서 새가 왜 감정이입이냐? 새가 운다 했잖아, 맞지? 만약 화자가 지금 고독해서 슬프다면 그 우는 새를 통해서 감정이입했다. 동일시된 거죠, 맞죠? 감정이. 근데 오늘 그냥 빈배는 어떤 그런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단순히 뭡니까? 그 빈배가 화자의 어떤 그런 슬픔을 더 환기시키는 거죠, 맞죠? 이런 것도 객관적 상관입니다, 알죠?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더 돋우거나 더 환기시킨다 이런 걸 쓰죠. 환기시키는 그런 것이 객관적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배는 세 번째 어떤 그런 유형으로서의 객관적 상관입니다. 감정이입이나 대조가 아니고. 근데 여기 이별을 했는데 이별해서 만약 어떤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이야옹 하는데 저 고양이도 슬퍼서 우는 것 같구나 이렇게 뭡니까? 그건 감정이입이지 맞지? 그 아니고 또 뭡니까? 이별했는데 맞죠? 가는데 다 커플이야. 쌍쌍이 다 커플. 다 막 손잡고 가고 저건 뭡니까? 그런 커플들은 맞죠? 개별 상관문이죠. 대조적으로서. 근데 뭡니까? 가는데 그냥 이별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두둑 내려. 우산 없이 막 비를 맞고 가. 그럼 뭡니까? 그 비도 개별 상관문이죠.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배가 걸렸고 이걸 다 하게 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하고 싶은데 맞는 것 같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쌤이 지금 좀 이게
수업 시간 이걸 좀 끊으려고 하니까 좀 이게 좀 애매하네요. 금방 갈게요. 이제 헛소리하는 거 가겠습니다. 강천을 혼자 서서 진회를 보고 보니 님다이 소식이 또 와가. 그러니까 님다이 소식, 님이 계신 곳 소식을 알려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맞죠? 물가에서 뵙기로 하는데 다 마땅치 않지. 더 아득해졌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물가에 다시 이면 어디 오노? 너 어디 가겠노? 너 어디 왔으니까? 저 집에 가야지 맞지? 그 집이 뭡니까? 모촌 이게 뭐냐면 이게 초가집 맞죠? 초가집 모촌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눌 위에 밝은 거. 자 그러면 집에 오니까 반벽 청등은 뭐냐면 벽 중간쯤에 걸려있는 푸른색 등입니다. 알겠죠? 이게 근데 뭡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뭐고 장치인데 그걸 보고 눌 위에서 밝았냐.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이 푸른 등이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다? 저거 왜 켜져 있냐? 그러니까 저 켜져 있으니까 뭡니까? 더 그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더 강조되지 뭐 이것도 뭡니까? 똑같이 반벽 청등도 객관적 상관 빈비와 마찬가지죠. 둘 다 뭡니까? 화자의 어떤 외롭고 또 님에 대한 그림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나중에 혼자 독립을 자취하는데 아침에 뭐고 정신없이 뭐 학교나 직장 갔다가 불 안 끄고 나갔는데 집에 혼자 터덜터덜 오는데 올려다 봤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뭡니까? 더 외롭겠죠. 또 만약 그때 심정이 안 좋다는 말이지.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불 안 끄고 갔나? 그걸 보고 뭡니까? 누가 집에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벽 천등은 눌며야 밝았는 거. 오라면 아니며 해 뜨며 반이니. 이거 여러분들 오라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날이면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있죠? 그다음 해 뜨며 반이니. 이거 해 뜨면은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반이니는 이거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방금 이것도 오라면 아니며 해 뜨며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낮에 뭡니까? 산에 갔다가 또 물가에 갔다가 했던 그 낮 동안의 어떤 그런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산에 올라갔으니까 뒤겠지? 그래서 뭡니까? 적은 돈 역진하야. 적은 돈 잠깐 동안 역진은 뭐냐면 힘이 다하다. 맞죠? 역진. 힘이 다하여 그래서 뭡니까? 잠이 들었어. 풋잠을 옅은 잠을 잠깐 드니 여러분 알겠죠? 낮 동안에 막 산에도 가고 물가에서 헤매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뭡니까? 잠이 들었어.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본 겁니다. 알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님이 나왔어. 땡큐죠, 맞죠,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물론 꿈이지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만 늙었구나.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 옷 같은 거 아니냐? 그 어여쁜 얼굴이 반이나만 정말 늙었군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 다음 쪽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슬카장이라는 부사는 많이 쓰는 겁니다. 실컷 적어주세요. 삽다는 이제 아래 사람 위 사람한테 말하는 걸 삽다 그러니까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실컷 말하고자 하니 근데 뭡니까? 눈물이 반환하니 반환은 계속 연달아 눈물이 계속 나서 말인들로 그죠? 울면서 말하기 힘들지? 막 우는데 말 못하고 있습니다. 정을 못 다하야 마음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매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꿈에서 드디어 님을 만났는데 맞지?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똑바로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뭡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오전된 개성 오전되는 뭡니까? 방정맞은 맞죠? 개성 뭐고요? 개성 닭소리입니다. 근데 닭소리 여러분들 꼭 기억한 거죠, 맞죠? 잠이 막 님의 이제 꿈에서 님을 보고 이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꼭 기에서 잠이 깬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성도
어떤 교재는 이 개성도 뭐다? 요 네 개와 마찬가지로 방해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이건 안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맞죠? 개성도 하나의 방해물로서 볼 수 있다. 왜냐면 맞죠? 님을 만난 꿈인데 그 잠을 깨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 깼죠. 정말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겨대 니라 앉아서 참으려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그러니까 어여쁜은 가엾은 알죠? 어여쁘다. 가엾은 그림제는 뭐냐면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시어디어 뭐냐? 죽어 없어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뭐가 되겠다. 이게 중요하죠. 낙원이나 다이시. 낙원은 지는 달이죠. 맞죠? 지는 달. 그러니까 달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니라. 알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님의 소식을 모르고 살 바에는 죽어서 달이 되어서 맞죠? 님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비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려 있었죠. 감려는 사실 이 작품은 대하체인데 감려가 너무 비중이 없어요. 마지막 몇 칸입니까? 각신님 달이야 카니와 달보다는 왜냐면 방금 끌려가 봤죠. 달수니까 달보다는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거는 줄게요. 자, 을력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됐던 거죠. 그다음 이제 감려의 조언이죠. 조언. 그러니까 조언이 뭐냐면 감려는 뭐다. 죽어서 달이 되고 싶다. 달 맞죠. 정확한 말은 여기서 있지만 낙원 맞죠. 낙원 이거는 을려 입장이죠. 을려. 근데 이걸 가만 듣고 있다가 야 달이 될 바엔 차라리 뭐가 되나? 구잔비 구준비 비가 되죠. 비. 이건 감려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을려가 달이 낙원 되고 싶다니까 감려가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뭡니까? 달은 어떻습니까? 자 달이 됐다 치자. 그럼 뭡니까? 혹시 멀리서 맞지? 님을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안 되지. 근데 비가 되면 어떤다? 비가 되는 거. 비는 옷에 묻어서 맞죠?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야 어차피 죽을 만한데 니 죽어서 그렇게 멀리서 볼래? 맞지. 가까이 님의 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가 되나? 그러니까 낙원은 뭐 얘기한다. 을려의 어떤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 을려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 근데 가면 뭡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권유합니다. 니 죽어서도 다른 데나 멀리서 지켜볼래. 죽었으면 어차피 죽어서 다른 게 되면 비가 돼서 가까이 가야지. 적극적인 사랑. 그래서 마지막 요 차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게 좀 중요하고 이 송민곡은 여러분들 이렇게 꽤 긴 가사지만 사실은 보면 내용이 이건 맞죠. 어떤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까 했지만 어떤 또 소재의 상징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작품은 의외로 그렇게 가사지만 좀 지루하지 않고 또 뭡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도 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좀 쉽시다.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